자, 태양광 테마, 대한민국에서 왜 태동하지 못할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작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이챗 GPT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샘 알트먼 오픈 AI CEO입니다. 대부분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이 오픈 AI라는 걸 만들게 되면서 AI가 엄청난 대란이 나왔습니다. 뭐 엔비디아는 몇 년 사이에 뭐 10배 가까이 뛰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텐베거 종목들을 낳았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이 기술의 초격차를 벌이기 위해서 정말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력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테마로는 이 5월 8일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이제 전선 관련된 이쪽에서 이제 AI 쪽으로 다시 좀 넘어온 듯한 수급이 그러한 모습이 좀 포착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니까 이쪽 관련된 투자 방향성을 가진 이제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게 많이 소요가 될까요? 전기가 정말 많이 소요가 될 건데 이 전기의 소요를 현재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발 에너지 대란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샘 올트먼 CEO가 약 2천만 달러 정도의 태양광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을 들려주면서 국내에도 태양광 관련된 주들이 뭐 대표적으로 SDN 같은 종목이 조금씩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원자력 발전과 더불어서 태양광이 이 차세대 에너지 원으로 꼽히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이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이 힘을 못 쓰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제가 SDN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사실 태양광이라는 거는 제가 여러 가지 기업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보다는 이제 실질적인 매출을 내는 회사들은 비상장 기업이 좀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소형주가 대부분 많이 차지한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주식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께서는 우리나라도 태양광 기업이 대표적인 대기업들이 있었어요. 요거 OCI랑 하나솔루션. 오늘은 이 OCI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왜 이 기업이 소리 소문도 없이 하루 거래량이 3만 주밖에 안 돌아버리는 이 상황까지 왔고 대한민국 태양광 시설의 현 주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OCI 홀딩스도 오늘이야 조금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과거에는 정말 잘 나갔던 때가 있었어요. 2011년도에 최고점을 찍었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52만 원까지 이제 상승했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23년도 5월 달 OCI랑 그리고 OCI 홀딩스를 분할을 했습니다. 인적 분할을.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 산업하고 이제 나머지 산업들을 이제 뚝 떼면서 이제 인적 분할을 하면서 더욱더 주가는 아래 하향선을 이제 그리면서 하락을 했는데 이 2011년도에 정말 높은 고점을 만들어 놓고 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80% 빠져 있는 상황이죠. 왜 이렇게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시를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들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국내에 있는 1등 기업 바로 이거죠. 이 하나솔루션인데 하나솔루션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 태양광 쪽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듯이지 2021년도에 고점 찍고 나서 하락하고 다시 또 전고점 탈환하는 듯 했지만은 현재 도달했을 때는 24,000원 선에서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이 매출액이 그렇다 해서 나쁘냐? 그건 또 아닙니다. 13조 원 정도 매출액을 달성을 했는데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팔아도 적자인 상태가 된다는 거죠. 나머지 이제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는 지주사인 한화그룹에서 이제 땡겨와서 좀 막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갖고 있는 현금으로 좀 틀어 막을 수도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태양광 산업은 돈이 안 된다라는 게 결론이 나온 거죠. 아니 물건이 팔리는데 돈이 안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뭐 제조 원가가 비쌀 수도 있고 아니면 유통 과정에서 프리미엄이 너무나 과도하게 붙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원인은 가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 태양광 이 패널을 만들 때 옆에 보이시는 이 폴리실리콘이 정말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디선가 사 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그렇게 막 천연 자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전부 다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일단은 달러가 많이 쓰게 되겠죠. 그런데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의
과반수 이상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폴리시킬리콘과 인곳, 웨이퍼, 셀, 모듈 설치에 대한 장비들까지 전부 다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빨간색 바가요, 여러분들. 중국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즉 태양광 산업을 하게 되면은 중국을 거치지 않고서는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라면은 국 우리가 국산 하는 게 비용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저렴하기는 하지만은 이게 상대적으로 품질도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을 때 OCI 차트를 보여주면서 2011년도 정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 패턴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시간을 돌려서 2011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2011년, 2012년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어떠한 제재를 가했는데 중국에서 이때 막 태양광과 철강에서 엄청난 이제 막 수요를 보여줬어요. 첫 번째로 이제 태양광 쪽에서는 2011년도에 되게 많이 잘 팔렸습니다. 중국에서 가격이 엄청나게 싸게 왜 원자재가 많이 나고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가로 해가지고 태양광과 모듈을 미국으로 수출을 엄청나게 합니다. 이때 당시에. 그렇게 되면서 미국산 태양광 관련된 사업들이 전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라면은 이제 뭐 수박을 한 통을 샀는데 수박이 중국산 수박은 1,000원이에요. 근데 국산은 10,000원이야. 어쩔 수 없이 1,000원짜리 수박 사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미국 내에서 이제 태양광 산업이 완전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관세를 부과를 해버렸어요. 이때 당시에 2012년도에 미국이 중국산에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철강 쪽에서도 이번에는 역습이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에서 밀어내기로 계속해서 철강을 납품을 계속합니다. 엄청 싸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도 이제 철강 산업이 완전 죽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도대체 안 되겠다. 그냥 태양광 때도 한 번 더 보였던 이 쓴맛을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 중국산 냉형 강판을 딱 522%, 그러니까 5배 비싸게 니들 팔 수밖에 없어 라는 겁니다. 이 들여올 때 5배 비싸게 이제 들여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 소비자들한테 당연히 이 522% 이상으로 정가가 되겠죠. 물건이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자,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덤핑 관세로 사실상 중국의 물건들은 미국에서 퇴출되는 이러한 위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2011년도에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던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피해를 봤던 그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이제는 트럼프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이제 집권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정말 심했던 시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좀 오래 했다면은 뭐 맨날 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 어쩌고 하면서 많이 싸웠고 이때 당시 많이 나왔던 키워드가 슈퍼 301조입니다. 이거는 뒤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음, 거시적인 관점에서 주식을 투자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건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슈퍼 301조 이게 이제 자주 나오게 되는데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내용을 지금 이제 관세 부분에서 뭔가 제재를 가할 때 항상 301조 하는 게 요거입니다. 양자 협상과 관세 부과 이러한 부분들 관세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 조항이 301조항 무역법에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들먹이는 거죠. 자, 이렇게 트럼프 정권 그리고 바이든 정권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오바마 정권까지 해서 이제 중국산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쪽이 완전히 이제 잡혔나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이런 걸 계속해서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게 되니까 우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표를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 미국의 태양광 셀 모듈 총수입과 대중국 수입 비중 변화를 보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 주황색 선 그리고 빨강색 선. 아까 셀과 모듈 요런 게 이제 태양광 산업에 전부 다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꺾이기 시작해요. 이제 오바마 정권 때 한번 꺾이게 되고 그 다음에 안 꺾이니까 반덤핑 상계 부과를 한 번 더 때립니다. 그러고 나서 거의 제로에 수렴하듯 쭉 내려가요. 자, 내려갑니다.
자, 거의 이제 제로에 수렴하게 되죠. 강력한 무역 제재 이후에 2020년도에 도달해서는 0%에 도달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미국산 태양광 산업은 여기서 살아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왜? 사올 곳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대체 제재를 할 수 있는 미국산이라든지 혹은 다른 나라의 제품들이 많이 팔려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다른 나라 제품이 팔리긴 팔렸는데 아까 제가 뭐라 했었죠? 중국은 이거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타개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했는데, 어우, 야, 중국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데, 야, 신흥 4개국이 올라오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디야?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요 동남아 4개국에서 엄청나게 치고 올라갑니다. 자, 처음에 이제 중국 기업 설비 소유인지 모르고 이제 증가를 했겠죠. 이때부터 관세 관련해 가지고 덤핑 관련돼 엄청나게 나오니까 쭉쭉쭉쭉 중국의 비율이 많이 올라가요. 사실상 동남아에 있지만 중국 기업들이 이제 동남아에 진출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태양광 패널들이라든지 아니면 인고슬 혹은 폴리실리콘을 생산을 해서 미국에 수출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중국 현지에서 하는 것보다 동남아에 가서 설비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상을 한번 조사를 한 겁니다. 중국 기업은 12년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이후에 동남아 지역에서 셀과 패널을 제조하는 투자를 급격하게 확대를 했다. 그래서 약 23년도에는 과반수에 가까운 기업들이 대부분 중국 소유의 기업으로 생산이 추정이 된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자, 애매합니다. 잡으려고 했는데 잡긴 잡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택가리 수법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도 못 잡는데 우리나라고 해서 이거를 피해 갈 수 있을까요? 국산 태양광 설비를 써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가격 경쟁력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3년도 8월 18일 미국 상무부에서는 고의적 관세 회피를 했던 이 동남아 4개국을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한테 보고를 합니다. 아니, 이보쇼 대통령님. 지금 미국 태양광 기업들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거 딱 봐라. 이거 까고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었다. 얘네들한테 관세 덤핑해라. 라고 올렸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2년을 봐준다라고 이 바이든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랬냐? 이 사람이 내놨던 공약 자체가 친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뱉은 말이 있으니까 이거를 본인이 임기가 대강 이제 거의 코앞까지 오는 24년도 6월까지 관세 유예를 해주거든요. 그 말은 즉슨 여러분 미국의 대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24년도 10월 달쯤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약 4개월 정도 남았다라는 소리죠. 현재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차이가 거의 타이로 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좀 집계 기관에 따라 가지고 트럼프가 조금 더 이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 혹은 바이든이 좀 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집권하는 정당이니까 아직까지는 바이든이 할 수 있는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유예가 끝나고 나서 동남아 4개국에서 지금 판매가 되는 이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원자재에 대해서 관세를 덤핑한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또 한 번 더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악수로 작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만약에 바이든이 돼도 상관없고 트럼프가 돼도 상관없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한 가지 기업이 딱 떠올랐는데 하나 큐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사업부가 이 하나 큐셀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REC 실리콘이라고 노르웨이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데 몬테나주랑 워싱턴주에서 폴리실리콘 생산을 하고 있는 공장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폴리실리콘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죠. 이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재료에 들어가는 원재료에 해당하는 이 태양광 산업의 필수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혈액이죠. 이걸 22년도에 인수를 해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최대 주주가 되면 어떠한 권한이 있냐면은 사업의 방향성이라든지 혹은 공장에 대해서 설비 증설이라든지 회사의 방향성을 본인들이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라고 봐도 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돼 가지고 친환경 정책을 폐지하고 자국 내 기업들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한다. 오히려 좋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해 주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이제 바이든이 돼 갖고 또 한 번 더 친환경 정책 붐이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동남아 사개국에 대해서 관세 덤핑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관세 덤핑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기업인 이 한화큐셀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결론으로는 태양광 산업은 24년도 6월 전에 쌓아놓은 중국산 재고를 소진 후에 동향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24년도 6월이 되게 되면 관세가 붙을지 안 붙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하던 기업들은 이 재고를 가지고 뭔가 쇼부를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가 소진되고 나서 동향을 살펴보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 재고는 3개월분까지는 비축을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24년도 6월 전 혹은 빠르면 6월, 늦으면 9월 정도 한번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국내 기업들의 미국 태양광 시장 점유율과 동남아 4개국이 관세 이후에 점유율 차이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미국 내 기업들이 국가 차원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봐준다고 치더라도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게 되면은 이 부분을 관세로밖에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관세가 적용이 되고 난 이후에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 점유율 차이를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된다. 세 번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이후에 추이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이만큼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내 태양광은 국내를 대상으로 한 기업들은 거의 다 사상되었습니다. 팔리지가 않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영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날씨가 화창한 날도 있겠지만은 화창하지 않은 날 그리고 산지가 많이 껴있기 때문에 구름이 많이 껴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에 적합하지 않은 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장하기가 좀 어렵고 정부 자체에서 지원도 조금 더 잘 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면은 아예 해외 쪽으로 돌리거나 아니면은 6월이나 9월 중으로 이제 다시 한 번 더 좀 시장의 추이를 확인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나서 코멘트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테마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항상 건강하고 유익한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